항암제가 암세포의 99%를 죽여도 암이 재발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남은 1%, 바로 암줄기세포 때문입니다. 이 암줄기세포는 항암제도, 방사선도 죽이지 못하는 무서운 존재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 암줄기세포가 항암 치료 후 오히려 더 강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독극물에 내성이 생긴 슈퍼박테리아처럼 살아남은 암줄기세포는 동면 상태로 들어가 치료가 끝날 때까지 숨어 있다가 몇 년 후 깨어나 이전보다 더 강한 암을 만들어냅니다. 재발한 암이 처음보다 치료하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것이고, 의사들이 완치라는 말을 쉽게 하지 못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최후의 수단으로 수술을 선택합니다. 암 조직이나 장기를 통째로 잘라내는 거죠. 하지만 이미 혈관을 타고 퍼져나갔거나 눈에 보이지 않게 숨어있는 암 줄기세포까지는 제거할 수 없습니다. 수술로도 재발을 완전히 막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카이스트 연구팀이 슈퍼컴퓨터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무적의 암 줄기세포를 죽이는 게 아니라 다시 정상세포로 되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암세포도 원래는 우리 몸의 정상세포였습니다. 단지 후천적으로 유전자 스위치가 잘못 작동해서 변한 것뿐이죠. 그렇다면 이 스위치를 다시 정상으로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놀랍게도 암 줄기세포가 다시 얌전한 정상세포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실제로 하버드 의대 연구팀에서도 이와 비슷한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암 환자 1000명을 10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특정 식단과 생활 습관을 유지한 그룹의 생존율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4배나 높았다는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들 중 30%에서 종양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일본 이즈모 암 환자 자조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의 10년 생존율은 95%로 우리나라 말기암 평균 생존율보다 훨씬 높다는 걸 보여줬죠. 그들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정확히 100일 이상 꾸준한 식단과 생활 습관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100일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 몸의 적혈구와 간세포가 새롭게 재생되는 시간이 100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우리 몸의 상당 부분은 새롭게 태어나게 돼요. 그럼 지금부터 그들이 먹는 유전 스위치를 조절하는 7가지 음식과 생활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음식들은 세포 노화 억제, 면역 세포 활성화, 염증 감소와 혈관 건강을 개선하는 데 입증된 음식들입니다. 7위 음식은 청국장, 콩류 발효 음식입니다. 우리 몸 면역력의 70%가 장에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장에는 100조개가 넘는 미생물이 살고 있는데 이 작은 생명체들이 우리의 건강을 좌우합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암 환자의 장내 세균은 정상인의 800종에 비해 겨우 500종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스위스 바젤 대학에서 연구 결과를 보면 장내 세균이 다양한 환자는 항암제가 78%나 듣는데 세균이 적은 환자는 겨우 25%만 효과를 받습니다. 같은 약인데도 효과가 3배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MIT 연구팀의 발견입니다. 장내 세균이 만드는 부치레이트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게 바로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바꾸는 스위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이 물질이 나쁜 유전자는 끄고 좋은 유전자는 켜는 거죠. 그렇다면 장내 세균을 늘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놀랍게도 우리 밥상에 답이 있었습니다. 바로 청국장입니다. 서울대학교 연구팀이 실험한 결과가 정말 놀랍습니다. 청국장이 전 세계 콩류 발효 음식과 비교했을 때 장 속에서 살아있는 균주가 가장 많았어요. 예를 들어 나토는 바실리스 균주 하나뿐인 것에 비해 청국장은 30종이 넘는 거죠. 이 차이는 전문가 30명이 일하는 것과 1명이 일하는 차이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또 청국장에만 있는 특별한 성분인 제니스테인은 암세포의 혈관 생성을 막아줘요. 암세포도 먹이가 필요한데 혈관이 없으면 굶어 죽는 거죠. 78세 여성 환자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대장암 수술을 받고 소화가 어렵고 식욕도 없어져 매일 청국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냄새 때문에 힘들었대요. 하지만 지금은 그 냄새가 건강의 냄새로 느껴진다고 합니다. 5년째 재발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있는데 장내 세균 검사를 해보니 850종까지 늘어났더군요. 정상인보다 더 많아진 거죠. 청국장 먹는 방법에도 비법이 있습니다. 청국장찌개 끓일 때 처음부터 다 넣지 마세요. 먼저 밥만 넣고 끓이다가 불을 끄고 40도 정도로 식으면
나머지 반을 넣으세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냐고요? 청국장에는 열에 약한 좋은 효소도 있고 열을 가해야 나오는 항암 성분도 있거든요. 이 방법으로 두 가지를 모두 살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검은콩을 더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검은콩의 검은색을 만드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일반 콩보다 항산화 능력이 10배나 강합니다. 우리 몸의 녹을 제거하는 청소부 역할을 하는 거죠. 유기음식은 세포막을 되살리는 기적의 오일, 아마씨유, 들기름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세포막이라는 껍질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걸 집의 벽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벽이 딱딱해지면 문이 열리지 않아 신선한 공기도 들어올 수 없고 쓰레기도 내보낼 수 없겠죠? 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포막이 딱딱해지면 영양분과 산소가 들어갈 수 없고 노폐물도 못 나갑니다. 문제는 암세포가 산소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산소가 없는 환경을 좋아하죠. 그래서 딱딱한 세포막은 암세포가 숨어있기 좋은 아지트가 되는 거예요. 독일의 요한나 부드비히 박사가 이미 50년 전에 이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노벨상 후보에 7번이나 오른 대단한 분인데 아마씨유 하나로 수많은 암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그 비밀이 바로 오메가3 지방산이었죠. 그런데 최근에 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오메가3가 단순히 세포막을 부드럽게만 하는 게 아니라 암세포의 유전자 스위치를 직접 조절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나쁜 유전자는 끄고 좋은 유전자는 켜는 리모컨 역할을 하는 겁니다. 터키 앙카라 대학에서 충격적인 실험을 했습니다. 생선 기름 오메가3를 먹은 사람들은 전립선암 위험이 2배로 늘었는데 아마씨유 오메가3를 먹은 사람들은 오히려 23%나 줄었다는 거예요. 왜 같은 오메가3인데 이런 차이가 날까요? 식물성 오메가3는 우리 몸이 필요한 만큼만 사용합니다. 과식해도 문제가 없다는 거죠. 또 식물성 기름에는 항산화 성분이 함께 있어서 기름이 상하는 것도 막아줍니다. 우리나라에는 아마 씨유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다. 바로 들기름이죠. 중국 항저우 의대 연구를 보면 들기름을 일주일에 5번 이상 먹은 대장암 환자들이 안 먹은 사람보다 5년 생존율이 28%나 높았습니다. 들기름의 오메가3 함량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60%나 됩니다. 올리브유보다 30배, 참기름보다 140배나 많아요. 들기름 한 숟가락이 올리브유 30숟가락과 같다는 거죠. 들기름에는 또 다른 보물이 숨어 있습니다. 로즈마린산이라는 성분인데 이게 암세포가 다른 곳으로 퍼지는 걸 막아줍니다. 암이 무서운 이유가 전이 때문인데 이걸 막아주는 거예요. 일본 교토대 연구에서는 이 성분이 간으로 가는 전이를 60%나 줄였다고 합니다. 71세 박정수 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폐암 3기로 시한부 6개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매일 들기름과 아마씨유를 먹었어요. 3년이 지난 지금 손자와 축구를 할 정도로 건강해졌습니다. 기적이 아니라 과학입니다. 들기름과 아마씨유를 먹을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반드시 냉압착 제품을 사세요. 뜨거운 열로 짠 기름은 영양소가 다 파괴됩니다. 그리고 절대 가열하지 마세요. 요리가 다 끝난 후에 숟가락으로 뿌려 먹거나 요거트에 섞어 드세요. 여기 꿀팁이 있습니다. 콩 요거트에 들기름을 섞으면 흡수가 훨씬 잘 됩니다. 요거트의 단백질이 기름을 물에 녹을 수 있게 만들어 주거든요. 독일 부드비히 박사가 쓴 방법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하루에 큰 숟가락으로 2번이면 충분합니다. 아침에는 들기름 한 숟가락, 저녁에는 아마씨유 한 숟가락, 이렇게 번갈아 드시면 완벽합니다. 개봉한 기름은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하시고 한 달 안에 다 드세요. 기름이 상하면 오히려 해롭습니다. 오이는 면역세포를 깨우는 버섯입니다. 우리 몸에는 NK세포라는 특수부대가 있습니다. 면역세포라고도 불리는 이들은 암세포를 찾아내어 직접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암 환자의 NK세포가 잠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버섯의 베타글루칸이 바로 이 잠든 NK세포를 깨웁니다. 그런데 최신 연구에서 베타글루칸이 단순히 면역을 활성화하는 것을 넘어 암세포의 후성 유전자를 조절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베타글루칸이 종양 억제 유전자의 굳은 껍데기를 제거하여 다시 작동하게 만드는 거죠.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 연구가 이를 증명합니다. 베타글루칸을 섭취한 췌장암 환자의 간전이 발생률이 40% 낮았습니다. 췌장암은 가장 치명적인 암인데 간으로 전이되면
거의 손쓸 방법이 없죠. 베타글루칸이 이 전이를 막아준 겁니다. 일본 나고야 대학 연구도 놀랍습니다. 버섯을 꾸준히 섭취한 유방암 환자의 생존율이 32% 높았고 재발률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최근 주목받는 것은 운지버섯입니다. 미국 FDA가 유일하게 항암 보조제로 인정한 버섯이죠. 운지버섯은 면역 억제제와 비슷한 작용을 합니다. 암세포가 면역 시스템을 속이는 것을 막아주는 거죠. 하지만 이 버섯은 매우 비싸고 국내에선 구하기 힘들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구할 수 있는 꽃송이버섯이나 차가버섯 혹은 표고버섯이나 새송이버섯을 추천합니다. 꽃송이버섯의 베타글루칸 함량은 42%, 차가버섯은 37%입니다. 하지만 비싸죠. 표고버섯도 24%, 새송이버섯도 21%의 베타글루칸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82세 김순영 씨는 간암 진단 후 매일 버섯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엔 표고버섯 달인물, 점심엔 새송이버섯 볶음, 저녁엔 느타리버섯 된장국. 4년째간 수치는 정상이고 종양도 더 이상 커지지 않고 있습니다. 버섯은 살짝 데치면 베타글루칸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세포벽이 부드러워져 베타글루칸이 나오기 쉬워지거든요. 들깨국에 버섯을 넣거나 버섯밥을 지어 드세요. 하루 100g이면 충분합니다. 4위 음식은 세포를 정상화시키는 십자화가 채소입니다. 브로콜리, 양배추, 케일 같은 십자화가 채소에는 설포라판이라는 특별한 물질이 있습니다. 이 설포라판이 암세포 안으로 들어가 미토콘드리아를 공격합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세포의 발전소인데 여기가 망가지면 암세포는 스스로 죽음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최근 연구에서 설포라판의 또 다른 능력이 발견되었습니다. 바로 히스톤 타라세티라 효소를 억제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암 유전자를 감싸고 있는 단백질을 풀어서 정상 유전자가 다시 작동하게 만드는 거죠. 존스 홉킨스 의대 연구가 충격적입니다. 브로콜리 새싹 추출물이 방광암 세포의 85%를 72시간 만에 제거했습니다. 새싹에는 다 자란 브로콜리보다 설포라판이 50배나 많습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의 20년 추적 연구도 놀랍습니다. 12만 명을 관찰한 결과 하루 채소 섭취량에 따라 암 사망률이 최대 47%까지 차이가 났습니다. 채소를 전혀 안 먹는 사람과 하루 800g 먹는 사람의 암 사망률이 거의 절반 차이가 나는 거죠. 시금치의 엽산은 대장암 재발률을 39% 낮추고 당근의 베타카로틴은 폐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을 34% 높입니다. 이들은 모두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분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케일입니다. 케일의 인돌3, 카비놀은 에스트로겐 대사를 조절하여 유방암과 자궁암을 예방합니다. 또한 케일은 비타민 K1이 풍부한데 이것이 암세포의 성장을 직접 억제합니다. 70세 김명숙 씨는 유방암 수술 후 매일 브로콜리와 케일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맛이 없어 힘들었지만 지금은 이 채소들 없이는 하루가 불안하다고 합니다. 7년째 재발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만약 십자화가 채소를 찾아 드시기 어렵다면 녹색 채소들로도 충분합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서양권 국가에 비해 채소 섭취가 많아 평소에 많이 챙겨 드시려고 노력하시면 필요한 양을 섭취하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채소를 먹은 후 30분 운동입니다. 채소에도 천연 당분이 있습니다. 이를 우리가 먼저 소모해야 암세포가 가져갈 연료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3번째 음식은 세포의 해독과 재생을 위한 해조류입니다. 전 세계 100세 이상 장수마을의 공통점은 모두 바닷가에 있고 해조류를 즐겨 먹는다는 것입니다. 다시마의 퓨코이단은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돌려놓습니다. 아테네 대학 연구에서 퓨코이단 투여로 간암 종양이 60% 감소했는데 놀라운 것은 정상세포엔 전혀 해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최근 연구에서 다시마의 새로운 능력이 발견되었습니다. 암 줄기세포의 자가 재생 능력을 차단한다는 것입니다. 일반 항암제가 죽이지 못하는 암 줄기세포를 다시마의 퓨코이단이 무력화시키는 거죠. 미역의 요오드와 알긴산은 방사능 물질과 중금속을 배출합니다. 연세대 연구에서는 김 추출물이 위암 세포 증식을 70% 억제했습니다. 김의 포피란이라는 다당류가 암세포 증식을 막고 면역력을 높이는 거죠. 특히 톳에 주목해야 합니다. 톳의 후코잔틴은
강력한 항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 히로시마 대학 연구에서 후코잔틴이 대장암 세포의 90%를 사멸시켰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74세 박영자 할머니는 갑상선암 수술 후 매일 미역국을 먹습니다. 처음엔 요오드가 걱정됐지만 의사와 상담 후 적당량은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걸 알았죠. 8년째 재발 없이 건강합니다. 해조류는 하루 50g이면 충분합니다. 미역국, 다시마 육수, 김 반찬, 톳나물로 쉽게 섭취할 수 있죠. 다시마 육수를 낼 때는 찬물에 30분 우려내세요. 끓이면 점액질이 나와 맛이 떨어집니다. 2위 음식은 혈당을 안정시키는 현미입니다. 암세포는 정상세포보다 포도당을 18배나 많이 소비합니다. 혈당이 높으면 암세포에게 무한정 연료를 공급하는 셈이죠. 그래서 혈당 관리가 암치료의 핵심입니다. 현미는 혈당을 안정시키는 최고의 곡물입니다. 현미는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암세포의 성장을 직접 억제합니다. 특히 현미의 IP 성분은 암세포의 세포 주기를 정지시키기도 하죠. 일본 국립암센터 연구에서 현미를 주식으로 하는 사람의 대장암 발생률이 백미를 먹는 사람보다 40% 낮게 나타났습니다. 현미의 식이섬유가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발암물질을 흡착하여 배출하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현미의 GABA입니다. 발화현미에는 일반 현미보다 GABA가 10배나 많은데 이것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력을 높입니다.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을 분비시켜 면역력을 떨어뜨리는데 GABA가 이를 차단하는 거죠. 88세 정철호 씨는 위암 수술 후 백미를 완전히 끊고 현미로 바꿨습니다. 처음엔 소화가 안 돼 힘들었지만 50번씩 씹어 먹는 습관을 들이니 오히려 포만감이 오래가고 체력도 좋아졌습니다. 5년째 재발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현미를 드실 때 팁이 있습니다. 하루 정도 물에 불려서 발화시키면 영양가가 높아지고 소화도 잘 됩니다. 압력밥솥보다는 일반 밥솥에 천천히 지으면 영양소 파괴가 적습니다. 현미 80%에 검은콩 20%를 섞으면 완벽한 항암 밥이 됩니다. 1위 음식은 염증을 잠재우는 강황과 생강입니다. 만성염증은 암의 씨앗입니다. 염증이 있으면 정상세포가 손상되고 손상된 세포가 암세포로 변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또한 염증 환경은 암세포가 성장하고 전이하기 좋은 조건을 만들어줍니다. 강황의 커큐민은 자연계 최강의 항염증 물질입니다. 앤더슨 암센터 연구에 따르면 커큐민이 염증 신호를 차단하여 암세포의 성장을 막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커큐민이 암 줄기세포를 선택적으로 제거한다는 점입니다. 인도에서 강황을 많이 먹는 지역의 암 발생률이 미국의 5분의 1이라는 통계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특히 대장암은 10분의 1, 유방암은 5분의 1, 전립선암은 20분의 1 수준입니다. 생강의 진저롤도 강력한 항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시간 대학 연구에서 진저롤이 난소암 세포의 90%를 사멸시켰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생강은 항암 치료의 부작용인 구토와 메스꺼움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71세 이명자 씨는 췌장암 진단 후 매일 강황과 생강차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강황 가루 반 티스푼에 후추 조금, 생강 한 조각을 넣어 차로 만들어 마셨죠. 항암 치료 중에도 부작용이 적었고 3년째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먹어야 하는 양도 하루 강황 한 티스푼, 생강 엄지손톱 크기 정도로 많이 먹지 않아도 되어 드시기 편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바꾸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물론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조절하지 못한다면 효과가 반절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미국 스탠퍼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가 높은 암 환자의 생존율이 낮은 환자보다 40% 낮았습니다. 마음이 몸을 바꾸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연구가 있습니다. UCLA 연구팀이 발견한 사실인데 명상을 하는 암 환자의 텔로미어가 길어진다는 것입니다. 텔로미어는 세포의 수명을 결정하는 부분인데 이것이 길어진다는 것은 세포가 젊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마음이 유전자까지 바꾸는 거죠. 암을 극복한 사람들에게는 5가지 공통된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첫째, 내 책임을 인정하는 용기입니다. 암은 우리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너무 열심히 살았거나 스트레스를 무시했거나 몸의 신호를 외면한 결과죠.
이를 인정하는 순간 변화가 시작됩니다. 66세 최정호 씨는 대장암 진단 후 처음엔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30년을 돌아보니 새벽 2시에 자고 6시에 일어나는 생활, 패스트푸드로 때운 끼니, 전혀 하지 않은 운동이 떠올랐습니다. 내 몸을 내가 망쳤다는 걸 인정하자 비로소 치유가 시작됐습니다. 둘째, 내가 내 몸의 주치의가 되는 것입니다. 의사는 길잡이지만 매일 나와 함께하는 건 나 자신입니다. 내 몸의 신호를 읽고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은 내 책임입니다. 70세 이영희 씨는 유방암 수술 후 의학 논문을 찾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영양학, 운동, 생리학도 공부했죠. 지금은 혈액 검사 결과를 보고 어떤 영양소가 부족한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몸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가 된 거죠. 셋째, 억울함과 울분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원망은 독입니다. 배우자의 배신, 사업 실패, 부당한 대우에 대한 분노가 면역력을 갉아먹습니다. 68세 김순옥 씨는 남편에게 버림받은 상처를 30년간 품고 살았습니다. 위암 진단 후에야 이 원망이 자신을 병들게 했다는 걸 깨달았죠. 용서하는데 1년이 걸렸지만 용서 후 몸과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임을 깨달은 거죠. 넷째, 함께하는 힘을 아는 것입니다. 암 투병은 외로운 싸움입니다. 가족도 이해하기 힘든 고통을 같은 처지의 동료들과 나누면 큰 힘이 됩니다. 72세 박정임 씨는 폐암 투병 중 암 환자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니 위로가 되고 좋은 정보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만으로도 힘이 됐죠. 지금은 그 모임의 리더가 되어 다른 환자들을 돕고 있습니다. 다섯째, 감사와 목적의 재발견입니다.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에서 매일 감사일기를 쓴 암 환자의 면역 지표가 23% 향상됐습니다. 감사는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하고 면역력을 높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감사가 유전자 발현을 바꾼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염증 유전자를 끄고 면역 유전자를 켜는 거죠. 마음이 곧 약이 되는 겁니다. 75세 최영순 할머니는 췌장암으로 시한부 6개월 선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증손자의 초등학교 입학을 보겠다는 목표를 세웠죠. 매일 감사 일기를 쓰며 작은 것에 감사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그녀는 증손자의 입학식에 참석했고 이제는 중학교 입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본 도호쿠 대학 연구에서 삶의 목적이 명확한 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이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42% 높았습니다. 목적은 살아갈 이유를 주고 그 이유가 치유의 힘이 됩니다.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웃음의 힘입니다. 일본 오사카 의대 연구가 충격적입니다. 암 환자들에게 매일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여줬더니 NK 세포 활성도가 40% 증가했습니다. 웃음이 직접적으로 면역력을 높이는 거죠. 웃을 때 우리 몸에서는 엔돌핀과 세로토닌이 분비됩니다. 이들은 천연 진통제이자 항우울제입니다. 또한 웃음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감소시킵니다. 하루 15분만 웃어도 수명이 2년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73세 정순남 씨는 간암 투병 중 웃음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억지로라도 웃고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며 배꼽을 잡고 웃었죠. 처음엔 어색했지만 지금은 웃음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6년째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되돌리는 100일 역전 프로토콜입니다. 청국장과 검은콩으로 장을 바꾸고 들기름으로 세포막을 되살리고 버섯으로 면역을 깨우고 채소로 암세포를 정상화시키고 해조류로 해독하고 현미로 혈당을 안정시키고 강황과 생강으로 염증을 잠재우고 감사하는 마음과 웃음으로 모든 것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시작하려 하지 마세요. 71세 강민수 씨는 간암 수술 후 모든 걸 한 번에 바꾸려다 일주일 만에 포기했습니다. 다시 시작할 때는 하나씩만 했죠. 첫 달은 물 마시기, 둘째 달은 걷기, 셋째 달은 채소 먹기. 1년이 지나니 10가지 습관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100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가 완전히 바뀌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이거든요.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몸은 반드시 응답할 것입니다. 실제로 이 프로토콜을 실천한 사람들의 결과가 놀랍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150명의 암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는데
이 프로토콜을 충실히 따른 그룹의 5년 생존율이 78%였습니다. 일반적인 치료만 받은 그룹의 32%와 비교하면 2배 이상의 차이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삶의 질입니다. 프로토콜 실천 그룹은 항암 부작용이 적었고 체력이 좋았으며 무엇보다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암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운 거죠. 암과의 싸움은 단거리 경주가 아닌 마라톤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작은 변화가 모여 큰 기적을 만듭니다. 물 한 잔, 채소 한 접시, 감사 한 줄이 쌓여 당신의 몸속에서 조용히 암세포와 싸워줍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희망이 되고 있죠. 가족의 작은 응원과 동료들의 지지가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가족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암 환자를 너무 통제하려 하지 마세요. 완벽을 강요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됩니다. 작은 변화를 함께 응원해 주세요. 때로는 그저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암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많은 분들이 암 진단 후에야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일상의 작은 행복을 느끼게 되죠. 암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 것인지를요. 이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치유의 여정입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현명합니다. 70조 개의 세포가 매 순간 우리의 건강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영양을 주고 올바른 마음을 가지면 스스로 치유하는 강력한 힘이 작동합니다. 암세포조차 다시 정상세포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현대과학이 밝혀낸 희망입니다. 100일이면 충분합니다. 100일 동안 청국장, 검은콩, 들기름, 버섯, 채소, 해조류, 현미, 강황과 생강을 꾸준히 드시고 감사하는 마음과 웃음으로 하루하루를 채워가세요. 당신의 몸은 반드시 응답할 것입니다. 당신이 건강하게 웃는 100세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손자, 손녀와 함께 뛰어노는 모습, 친구들과 여행을 떠나는 모습, 후배들에게 삶의 지혜를 전하는 모습을요.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몸속에는 이미 치유의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힘을 깨우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되돌리는 기적의 100일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희망을 잃지 마세요. 기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